자, 안녕하세요. 터닝포인트 김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동국대 법학과 면접 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동국대 면접을 보기 전에 종이를 나눠줬어요. 종이를 나눠줘서 거기에 질문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지원 동기, 두 번째가 앞으로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하고 싶은 것 해가지고 이 두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면접을 준비했었기 때문에 이제 페이퍼를 가져가서 이제 보고 있었죠. 근데 그 종이를 줬기 때문에 그냥 보고서 쓸 수 있었어요. 그거는 보고서 쓸 수 있었다는 점. 그래서, 저는 법학과를 면접을 봤는데, 법학과 말고 기계로봇 학과랑 같이 그 강의실에서 기다렸었어요. 기다리다가, 이제 한 명씩 나오라 그래서 그 앞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조교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뭐 똑똑하고 들어가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똑똑하고 이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두 교수님이 계셨어요. 두 교수님은 한 교수님은 형사법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고 또 다른 한 교수님은 상사법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었어요. 자, 그런데 딱 들어갔는데 너무 멀리 계시는 거예요, 두 분이. 그리고서 저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뭘 계속 보고 계시는지 밑에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먼저 인사를 드리고, 가서 이제 그 의자가 있었거든요. 의자가 있었는데, 그 의자 앞에 서서 뭐 앉아도 되겠습니까? 뭐 하니까 뭐 앉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저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제가 앉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제가 이제 면접하고 나서 제가 까먹을까봐 제가 다 하나하나씩 적어왔는데, 첫 번째가, 제가 학점은행제를 이제 경영학사로 땄거든요. 저는 학사 편입인데, 첫 번째 질문이 경영학과인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정보통신이었고, 이제 학사 편입을 하면서 경영학사를 땄기 때문에, 아니요. 정통에서 경영학사 땄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학사 편입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대부분 경영학사를 따세요. 그래서 사실 교수님들도 웬만하면 학사 편입에 대해서 경영학사를 많이 딴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데 그냥 시간을 끌려고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가 그 종이에다가 첫 번째 지원 동기를 적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다 제가 뭘 적었냐면 제가 이제 손해사정사라는 공부를 했었는데, 거기서 계약법, 업법, 뭐 그런 거를 배웠어요. 그래서 법에 관한 거를 조금 배웠었어요. 그래서 그런 법을 배웠을 때 흥미로워서, 결국에 법학과에 지원을 했다라고 저는 적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교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계약법하고 업법 흥미로웠다는데, 뭐가 흥미로운지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다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흥미로웠던 판례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 흥미로웠던 판례가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운전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승용차 위에, 보닛 위에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운전자는 그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그재그로 운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 그 사람은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판례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 운전자는 그 올라탄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한 거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고의는 아니다. 그렇게 이제 판례가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흥미로웠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그거 타당하다고 생각하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순간적으로 근데 제가 이제 말을 내뱉었거든요. 답을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제가 모의 면접을 이제 엄마랑 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이제 결국 나왔던 건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왜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냐? 라고 물어보시길래 미필적 고의가 성립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미필적 고의는 뭐냐면 고의는 내가 그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하는 게 고의고 미필적 고의는 날 수도 있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나는 일단은 운전 지그재그로 해야겠다라는 게 미필적 고의거든요. 자, 어쨌든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교수님 두 분께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 표정이 되게 무뚝뚝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조금 환해진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제가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정말 그런 판례가 또 있더라고요.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미필적 고의는 성립할 수 있다라는 또 판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신기했는데,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그러면 보험 관련 책 읽었냐 물어봤어요. 수험서 말고. 그래서 그 조금 형사법 그 교수님이 좀 무서웠거든요. 어쨌든 그분이 보험 관련 이제 된 책 읽었냐 수험서 말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수험서만 읽었지 보험 관련 책은 읽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보험 관련된 책은 읽어본 적이 없고 보험 신문을 가끔씩 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그러시는 거예요. 보험 신문 보면서 인상 깊었던 거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랬어요. 솔직히 말하면 보험 신문도 안 봤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우연히 그냥 동국대 관련 찾아본 거죠. 되게 많이 찾아보고 제가 손해사정사라는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연관을 시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뭐 동국대학교 손해사정사도 쳐보고 뭐 별의별 거를 많이 쳐봤는데 거기서 동국대가 그냥 손해사정사랑 MOU 체결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국대와 뭐 그런 거 MOU 체결을 한 거를 봤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냥 두 분 다 그냥 웃으셨어요. 그냥 뭐 그 웃음의 의미는 지금 생각해보면 뭐 썩 좋다는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냥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그때의 웃음은 뭐 긍정적이었던 건지 부정적이었던 건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냥 웃으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질문이 최근 봉사했던 적을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면접 질문을 되게 많이 준비를 했는데 봉사했던 적을 제가 준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물어볼 수 있을 만한 질문이었는데 왜 봉사했던 거를 준비를 안 했었지? 라는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최근에 봉사했던 적이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그냥 그때 당시에 순발력을 발휘를 해서 그리고 사실 공부하는 사람이 거기서 봉사할 시간이 있을까요? 자, 어쨌든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제 이제 친구들을 가르치는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 토익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경찰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이제 공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를 조금 도와줬다라고만 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뭐 크게 저한테 뭐 불이익이 있었고 이득이 있었고 라고 생각을 이제 못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물어봤던 게 어려운 과목 어떤 게 좀 있을 것 같냐 법학과 들어와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민법하고 형법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유는 뭐 자세하게 물어보지는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손해사정사 공부를 하면서 민법을 조금 공부를 해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불법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걸 배웠었는데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뭐 깊게 물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랬고, 자, 여섯 번째로, 나중에 진로, 그러니까 그 종이 두 개 있었잖아요. 거기서 지원 동기나 나중에 뭐 하고 싶냐. 거기다가 제가 이제 공인노무사를 적었어요. 그 공인노무사를 적었는데, 그래서 나중 진로를 공인노무사로 적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거를 하고 싶은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딱 준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해사정사는 근제를 합니다. 자, 근제가 뭐냐면 근로자 재해보상 책임 보험이란 걸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다치면은 이제 노무사가 산재보험을 처리를 해줍니다. 자, 그게 뭐냐면 누구나 근로자는 그 근로자랑 이제 회사가 이제 관련 있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는 산재보험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근로자가 근로 중에 이제 다친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 산재보험에서 이제 돈이 나갑니다. 근데 그 초과되는 부분이 있어요. 국가에서 해주는 거 말고 그 초과되는 부분을 손해사정사가 근제보험으로 또 이제 나머지 금액을 이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제가 이제 그 말을 했거든요. 이제 공인노무사를 취득을 해서 지금 제가 근제 업무 이외뿐만 아니라 산재 업무까지 할 수 있는 법인을 차리고 싶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했을 때 형사법 교수님은 원래 무서워서 뭐 약간 웃는 거 빼고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 다른 분 이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엄청 좋아하셔서
일단은 저분이 엄청 좋아하시는구나. 이분이 조금 이쪽 관련이시구나 라는 걸 조금 깨달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립대 면접 후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에 이제 호랑이와 사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냥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제가 공부할 시절에 그 강사분께서 호랑이랑 사자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 라는 질문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동물의 왕 사자가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강사분께서 배고픈 놈이 이긴다 라고 말을 해주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말은 절실한 사람이 편입을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서 저는 동국대 법학과를 꼭 들어가고 싶다고 절실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얘기를 하시니까 좋아하셨어요. 두 분 다. 이 동국대는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면접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저는 동국대를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예비 5번이었고 3명을 뽑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학사, 동국대 학사, 법학과 3명을 뽑았었는데 제가 예비 5번이었고 결국에는 예비가 하나도 안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4개를 지원을 했는데 하나 떨어진 데가 동국대예요. 그래서 동국대는 일단은 토익을 제일 많이 봐요. 그래서 실제 합격생이 그때 당시에 900 후반대였다는 걸 알고, 그리고 그러니까 동국대를 제가 지원하기 전에 동국대는 토익을 많이 본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900대였지만 저는 90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900대 초반은 동국대 문과 학사여도 조금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댓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그럼 빠이!